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영세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10만 달러 이하의 코로나19 재난 대출금에 대한 회수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안 등 2개의 새로운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의 승부처 중 한 곳인 조지아주를 나란히 차진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금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연인 사이 다툼 끝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선로로 떠밀어 피해 여성이 2다리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해 대중교통요금 15%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한 뉴욕시 소방국 행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연단에 서자 현장에 있던 일부 소방대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또 트럼프라고 구호를 외치는 소동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되는 2.99달러짜리 캔버스 미니 토트백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영세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10만 달러 이하 코로나19 재난 대출금에 대한 회수에 나섰습니다. 팬데믹 후폭풍으로 힘든 소규모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SBA는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추심을 꺼렸지만 연방의회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추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SBA가 재무부에 2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난 대출 연체금 추심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10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가 포함됐습니다. SBA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해 3,9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수혜 단체는 약 400만 곳으로 대출은 30년 만기로 중소기업 연 3.75%, 비영리 단체 연 2.75%의 고정금리로 제공됐습니다. SBA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회수 금액보다 추심 비용이 더 크다며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 추심을 꺼렸지만 이후 연방의회와 감사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선을 바꾸고 추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출 회수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고금리로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2개의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첫 주택 구매자에게 $10,000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2년 동안 연간 $5,000, 총 $10,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첫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1년 동안 최대 $10,000까지 세액공제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주택 소재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 이하에 해당되는 첫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주택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소유주, 거주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한은 팬데믹 기간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 고금리로 이사를 망설이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제안 모두 소득이 $200,000 미만인 중산층 가정으로 제한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24년과 2025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는 350만 중산층 가정이 첫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해 2년간 약 1.5%포인트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 보유자 세액 공제는 약 300만 가구가 더 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의 승부처 중 한 곳인 조자주를 나란히 찾아 서로의 약점을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약 3% 앞서고 있는 반면 선거 자금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소송으로 쟁점 압박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10,000,000가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날카롭게 날을 세우며 강인한 국가 지도자로서 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퇴진 요구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모두 3,22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온라인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지켜본 숫자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시청자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4,200만 후원금을 모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880만 크게 앞선 바 있습니다. 다수의 송사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인 정치 후원금의 대부분을 현재 사법 비용으로 끌어들여 사용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벌금 폭탄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진행할 경선을 앞두고 9일 나란히 조지아주를 찾았습니다. 조지아주는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의 0.23%에 해당하는 12,000표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선거를 관리하는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패배를 뒤집는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지난해 8월 선거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각각 상대방의 약점으로 민주주의와 이민자 정책을 거론하며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연인 사이 다툼 끝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솔로로 떠밀어 피해 여성이 두 다리를 모두 잇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10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연인 간에 발생한 언쟁으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지하철 선로 위로 밀쳐버리며 여성이 두 다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세 가해 남성 크리스티안 발데즈가
오늘 뉴욕시경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재 그는 살인미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돼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경 풀튼 스트릿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29세 여성은 발데즈에 의해 맨해튼 지하철 승강장으로 열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밀쳐졌으며 발데즈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경은 저녁 8시 30분경 그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조사 결과 발데즈는 2020년 브롱스 아파트에 침입해 아파트 거주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3살짜리 딸을 비상계단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폭행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월 구금된 지 2년도 채 안 돼 가석방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에 의해 피해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 왼쪽 다리는 무릎 위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지 3일 만에 발생해 대중교통 내 중범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발데즈는 피해 여성인 여자친구가 괜찮길 바란다며 그녀는 정말 강인한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피해 여성은 이제 남은 평생을 두 다리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길르민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해 대중교통 요금 15%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대중교통 요금을 평균 15% 인상하고 2025년부터는 매년 3%씩 올리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은 늘어나는 부담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불신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2024-2025 회계년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적자 해결을 위해 오는 7월 1일 대중교통 요금을 평균 15% 인상하고 2025년부터는 매년 3%씩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라 버스 기본 요금은 1달러 60센트에서 1달러 80센트로 저지시리에서 포드 오토리티 버스 요금은 3달러 50센트에서 4달러 등으로 인상됩니다. 각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뉴저지닷컴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용 주체에 대한 고려 없는 무차별 요금 인상은 이민자 등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라비 발라 호보켄 시장은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 인상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열차 지연과 취소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은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통근하는 한 주민은 모든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그런 적이 거의 없다며 15%의 인상률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공청회를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슷한 시기 교통 혼잡료 공청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달리 뉴저지 트랜짓은 온라인 중계 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다음 달 10일 요금 인상안 투표를 진행하며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열린 뉴욕시 소방국 행사에서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연단에 서자 현장에 있던 일부 대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또 트럼프라고 구호를 외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장은 행사를 방해한 대원들을 식별해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주 뉴욕시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그가 연설을 하자 현장에 참석했던 수십 명의 소방대원 가운데 일부 대원들이 트럼프라고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하고 야유했습니다. 이에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이 브루클린 교회에 대신 사과하며 명성 있는 교회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명성을 내려놓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재 뉴욕시 소방국 250여 곳에 공문이 내려졌으며 당시 야유한 소방대원들을 식별해내기 위해 사건 관련 비디오 감식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짐 롱 뉴욕시 소방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정치적인 성향을 따지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누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 행사에 참석한 소방대원들이 연설자를 향해 야유하고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원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뉴욕시 소방국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배당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뉴욕시 소방대원이 전문적이지 않은 가벼운 언행으로 규탄받는 상황에 잘못을 저지른 소방대원은 반드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 지지자들은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제임스 장관의 판결에 대해 제임스가 뉴욕주를 망치고 있다고 규탄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심해지며 팬데믹 동안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국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시로 1,0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2%가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시 다음으로는 보스턴으로 10만 명당 801명을 기록했으며 이어 포틀랜드 792명, 롱비치 764명, LA 734명, 워싱턴 DC 73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늘었지만 일부 도시의 경우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노숙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의 노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시보호소, 긴급대피소 또는 임시주택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이 임시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노숙자를 줄이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으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다시 노숙자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기간 주택이 필요한 이민자가 크게 늘었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렌트비 등 주거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방법이지만 까다로운 조닝 변경이나 건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건설을 위한 구역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형마트 트레이더조스에서 판매되는 2.99달러짜리 캔버스 미니 토백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온라인 판매가가 무려 200배나 폭등했습니다. 최근 틱톡과 같은 SNS 중심으로 트레이더조스의 이 미니 토백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등 4가지 종류의 이 작은 토트백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진열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틱톡에 올라온 이 영상은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매장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전국 각지의 매장에는 많은 고객이 몰려 토트백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베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미니 토트백 재판매를 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이미 이베이에서는 수백 개의 미니 토트백이 판매되고 있으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개 한 세트에 $500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저지의 한 트레이더조스 직원은 미니 토트백 열풍이 약 2주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객들이 미니 토트백을 매우 좋아한다며 특히 부활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니 토트백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런 열풍이 지난해 12월 스탠리 텀블러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한정판 스탠리 텀블러를 사기 위해 매장 밖에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틱톡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속인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과 폴 살로 예산위원장 등 당내 지도부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오늘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예의 신청을 진행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총 15만 701명으로 팬데믹 기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비해 15% 감소했습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전 세계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7.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3만 4,490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공개 등록은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적격 건강보험,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에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격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또는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적격 건강보험과 달리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1년 내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건강보험은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수혜 대상자는 적격 건강보험 수혜자에 비해 연평균 $4,700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주 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은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0.03%포인트 낮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유타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 주가 됩니다. 유타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를 0.05%로 낮춘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시티비전 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